먼저 발표에 앞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확실한 진로 설정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진로청 사진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확실한 진로 설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에 전공 중 가장 관심 있어 했던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1차본 PPT를 작성했었는데 확실한 목표가 아니었기에 많이 쓸 수 있는 내용이 없었을 뿐더러 다른 분들의 컨설팅도 함께 지켜보면서 더더욱이나 확실한 진로 설정이 아니기에 이 직업으로 발표를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평소 가지고 있던 졸업 이후에 내가 사회복지 분야로 진출해도 괜찮을까에 대해 고민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그 고민의 답을 지금은 찾았습니다. 제가 어떤 답을 찾았는지 2022학년도 진로청 사진경진대회 사회복지학부 정지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자기소개,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한 이유, 진로에 대한 딜레마, 앞으로에 대한 기대 총 4차례로 걸쳐 진행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사회복지학부 3학년에 재학 중에 있고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진 최대의 장점이자 최대의 단점은 감정이입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선 과몰입으로까지 이어져 제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저는 3년의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사회문화 과목에 가장 큰 흥미를 느끼며 대학 전공을 사회과학 계열로 진학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년간 꾸준히 한 어린이집 봉사활동을 계기로 많은 사회과학 계열 전공 중 사회복지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고 사회복지학 중에서도 아동복지 분야에 관심을 둔 채 2020년 3월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 입학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많은 책들을 읽으며 제가 느낀 사회복지학은 사람을 위한 가장 최선의 학문이라 느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와 공부하고 있는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은 없고요. 대학에 입학하기 직전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중고등학교 시절 제가 꿈꿔온 대학 생활을 실현할 순 없었지만 한국장학재단 재능봉사 캠프, 광주전함 혁신 플랫폼 지역 고교생 대학생 멘토링, 광양시 아동참여위원회 멘토, 굿네이버스 희망나눔학교 등등 제가 할 수 있는 나름 열심히 활동하며 지난 2년간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방학엔 우미건설에서 진행하는 드림파운더 활동을 참여하였습니다. 위기가정 아동들과 함께 진로 체험을 하며 진행하는 멘토링 활동이었는데 대상 아동의 상황이 안타깝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에 3일 정도를 무기력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는 저의 전공을 좋아하는데 내가 내 전공을 얼마나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나는 사회복지에 맞지 않는 사람인 건가 하며 졸업 이후 사회복지 분야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고민으로 남은 겨울방학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인 이번 학기가 시작되고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튜터링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튜터링 사업이란 대학생이 초중등학생에게 튜터링을 통해 학습 보충을 지원하여 대학생에게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가치 있는 교육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초중등학생에게는 튜터링을 통한 학습 결손 회복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관의 선생님과 앞선 저의 진로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런 고민과 마음이 사회복지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아주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유능한 사회복지사가 될 것 같다라는 응원과 조언의 말씀이 저에겐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좋아하는 노래 소개글에서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수 아이유는 자신의 노래 러브포엠의 곡 소개글에 타인의 인생을 평생 업고 갈 수 있는 타인은 없다. 하지만 방향이 맞으면 얼마든 함께 걸을 수 있다라고 적었는데요. 저는 이 말이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가 지니고 있어야 하는 마음이라고 느껴졌고 지금 당장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지난 겨울 느꼈던 저의 무력감에 대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저는 앞선 계기들로 졸업 이후 사회복지 분야로 진출해도 괜찮을 거란 확신을 얻었고 사회복지 진출 분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의료분야와 공단, 모금단체와 관공서 등 여러 분야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진출 분야 중 제가 졸업 이후 어떤 분야로 진출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겹치는 공통분모를 찾아 지금 제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난 2년간 여러 경험을 쌓았듯 남은 2년의 대학생활 동안에도 꾸준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해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도 제가 어떤 분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잘할 수 있는지 찾아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공과 직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실천 업무도 많지만 그와 비례하게 행정 업무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비해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워드 프로세서와 같은 문서 관련 자격증, 사회복지 관련 공단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사회조사 분석사 2급과 사회복지사 1급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그 어떤 분야를 가더라도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남은 2년 동안 대내를 구분하지 않고 여러 활동에 참여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며 제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는 오랜 기간 지니고 있던 고민을 매듭 지을 수 있었습니다. 로드맵을 만들며 지난 시간 제가 한 노력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사이사이 쌓아온 인연들을 통해서 느꼈던 기쁨과 보람을 다시 한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저는 진로 희망이 무엇입니다 하고 확신을 가진 채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졸업 이후에 사회복지 분야로 진출하고 싶다는 말은 확신에 선 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가지며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